안녕하십니까. 소방단기 수험생 여러분. 소방단기의 소방학, 소방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백소나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소나이스 리더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커리큘럼의 이름들 중 리더로 따서 한번 강의를 설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리더로 설정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힘든 소방 수험 생활을 거칠 때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향성뿐만 아니라 학습법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리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담은 단어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리드하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에게 합격까지 다가갈 수 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도 소나이스 출제 경향, 즉 이번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실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소나이스 커리큘럼의 리더 커리큘럼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줘야 할 마인드와 그리고 공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우리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시험 문제 출제 경향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이야기해 볼 부분이요, 소방학개론입니다. 소방학개론은요, 난이도로 따지면 중상, 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시험장에서 느낄 체감 난이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 두었습니다. 아마 밖에서 시험지를 볼 때는요, 괜찮은데? 풀만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선지의 구성들이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 평가로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70점 후반부터 80점 초반까지는 어찌어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점수 맞자고 열심히 소방학개론 공부했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목표들 중에 한 가지가 90점, 100점 요 점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 선지의 구성들이 90점, 100점까지는 조금 어려운 선지들이, 까다로운 선지들이 많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출제 경향들을요, 단순히 24년도 시험 문제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포인트 1, 2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문항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출제 비율을 분석을 해보니까 연소, 화재, 소화, 위험물 파트의 비중을 분석해 보게 되면 22년도에 75%, 그리고 23년도에 68%, 그리고 24년도에 올해죠, 76%가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연소, 화재, 소화, 위험물 파트의 출제 비중을 보게 되면요, 약 70%에서 80% 정도 차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소방학개론을 아직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소방학개론의 파트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파트는 이해를 요하는 연소화재, 소화, 위험물 파트와 그리고 암기를 요하는 재난, 그리고 소방행정 기능, 소방시설 이런 파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제 비중을 좀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확실히 이해를 요하는 파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경향성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절대 소방학개론을 이해를 놓고 논할 수는 없겠구나, 정말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재시생들을 위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보통 재시생들 중에 계산 문제를 두고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저는 문과생이라서요, 저는 계산을 잘 못해서요, 그냥 계산 문제 많이 나와봤자 한두 문제 나오겠죠, 저 그거 두고 가겠습니다, 다른 거 더 맞출래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 지금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시험 문제를 좀 분석해보면 적게 출제되었을 때는 한 문항, 올해처럼 정말 많이 출제되었을 때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90점,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계산 문제까지도 꽉 한번 잡아보셔야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할 때 계산 문제 특강을 난이도 하, 중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 잘 안 듣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도
제시를 준비하신다면, 그리고 초시생 당연히 할 거고요. 제시를 준비하신다면 올해만큼은 좀 두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문제 지금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았어요. 25문항들 중에 3문항이나 출제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걸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막상 계산 문제는요, 이 줄글로 읽는 문제와 다르게 계산 실수 한번 잘못하면 시험장에서 답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습이 꼭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지금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까지 이러한 경향성을 띠고 있구나라는 건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런 이해를 요하는 파트들에서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단순히 개요나 기준, 정의 이런 걸 묻는 문제는 옛날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정의, 기준, 개요를 묻는 것보다는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해를 요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장에서 내가 이 내용을 배우긴 배웠어. 뭔지는 알겠어. 정의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나오는 예시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내가 이해한 그 내용들이 적용되었을 때 혼돈을 범하는 친구들, 혼란스러웠던 친구들이 꽤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 체크에도 좀 적어놨는데 정의를 통한 해석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첫 번째 칸에 제가 사진으로 넣어놓은 이 내용은 지금 일반 화제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옛날 문제였으면요. 야, 화제 종류에 이런 게 한 개 있어. 정의는 어떤 게 틀렸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옛날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은요. 일반 화제의 정의 너희들 알고 있어? 그럼 그 일반 화제의 정의에 해당하는 예시들 다 골라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보기형 문제로 출제가 되다 보니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기억, 니은, 디귿들 중에 한 가지라도 몰랐다면 답을 골라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경향성을 본다면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연습하는 적용하는 연습을 꼭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위험물 파트를 좀 배우거든요. 근데 위험물 파트에 가보면 화학과 관련된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화학을 싫어하면 놓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주기율표 너무 어려워. 이거 도대체 뭐라고 읽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외계어에 읽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준비 다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같았으면요. 물질의 큰 개요, 그냥 큰 품명을 묻는 문제가 더 많았다면 지금 23년도부터 시작해서 23, 24년도에 연달아서 특정 물질을 언급하는 것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물질의 세부 종류들이 이렇게 읽히는구나 이런 것들 정도까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을 언급하는 것들이 꽤 많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긴 문장, 물론 짧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긴 문장들 속에서 앞뒤 내용은 맞지만 중간에 맥락이 다 틀린 부분들을 찾아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들 속에서 부분적으로 틀린 내용을 찾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제가 시험지를 받고 나서 가답안을 작성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이런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긴장했다면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그냥 천천히 읽어보면 당연히 답 골라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었다면 틀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가 한론소화 약제 문제가 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은 어려운 문제들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인트 1이나 포인트 2나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느낌상 이해와 우리가 단순히 암기했던 내용들에서 넘어가서 이해와 적용하고 해석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 암기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의 선지를 소방학스럽게 이해하려고 접근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것도 시험장에서. 그러면 이런 연습들은요. 단순 강의 수강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줘야 되는 것들은요. 내가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습득을 했다면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던져주셔야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있구나. 너 좀 소방학스러워졌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실강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인지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소나이스 커리에는요, 네이버 카페, 우리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하루에 올라오는 답변은 하루에 그날 당일날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의문스러워하는 점, 그리고 문제 선지 읽는데, 선생님,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하는데요.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당당하게 주장을 적어주신다면 제가 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더 적합한 거고,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한 방향성들을 저와 함께 계속 쌍방소통하면서 피드백을 거친다면 분명 시험장에서도 당연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분명 처음 보는 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소방학개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소방학개론은 절대 암기로 접근해 보셔서는 안 됩니다. 꼭 이해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소방학개론의 출제 경향들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난이도를 좀 평가하자면 중하 혹은 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엄청 특출난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이한 문제나 엄청 요건 좀 신선한데? 라고 하는 문제로 나타난 건 많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119 특강이나 혹은 실전 동영이나 봉투 모의고사에서 많이 연습했던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이럴 경우엔 우린 요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거? 실수 줄이기 싸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수 줄이기 싸움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이 문제의 난이도가 높진 않았지만 내가 한번 실수해버리면 진짜 등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가 쉬웠다라고 판단한 근거들을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포인트 1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관계법규도 개론과 동일하게 제가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부터 분석을 했지만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요 23년도 시험부터 분법이 6개 분법으로 나뉘다 보니까 22년도에 4개 분법으로 쳤던 데이터는 배제하고 6개 분법만 출제되었을 때 출제 비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 비중을 분석해 보면요, 제가 차라리 22년도 그래프를 한번 넣었으면 조금 더 비교가 확실히 됐을 것 같은데, 22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의 비중이요, 4개 분법이면 4개 분법에 정확하게 딱 문항이 딱딱딱딱 문제 비율이 똑같았습니다. 법령의 양과 관계없이 문제 비율이 똑같이 출제가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막 일괄되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느낌은 잘 안 드시죠? 지금 색상이 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만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각 법령별로 출제 비율이 굉장히 상이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내가 좋아하는 법을 더 많이 공부하고 나는 저기서 나오는 것들 몇 개만 좀 맞추고 몇 개는 좀 두고 갈 거야 라고 하는 법령의 편식을 해보셨다면 이번 시험 문제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득점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면서 이게 한쪽에 문제가 법령의 양이 적은 부분에서 많이 출제된 게 아니라 적은 부분에선 적게, 많은 부분에선 또 많게 이렇게 출제되다 보니까 편식하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답을 골라낼 때 이거 뭐였지? 라고 하는 문제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출제 경향성들이 지금 골고루 좀 출제가 되고 있구나, 절대 편식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껴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법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싫어도 힘든 내용들을 자꾸자꾸 기억하려고 되새겨 보려고 노력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제가 하로 난이도 평가를 한 근거들 중 한 가지입니다. 저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해석이나 적용하는 문제의 비율이요 작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었냐면요, 작년에 공채, 그러니까 25문항들 중에 해석하는 문제가 공채는 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올해 2문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채는 40문항 응시하거든요. 법규의 40문항들 중에 해석하는 문제가 4문항 출제가 되어졌다면 올해는 2문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딱 변별력 있는 시험을 만들어주려고 한다면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의 비율이 조금 더 증가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 시험에는 개론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법규의 난이도를 조금 조절하다 보니까 조금 이 해석하고 이 적용하는 문제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대 이 내용을 보고 앞으로 줄어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문제 난이도가 쉬워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요. 경력 채용 시험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빈칸 넣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빈칸 넣기 문제라고 하는 건 박스형 문제를 말합니다. 박스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요. 특징들 중에 한 가지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알면 0.5초짜리 문제예요. 시간이 엄청나게 짧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석하는 문제들은요.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떠올려서 뱉고 적어놓고 문제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빈칸 넣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게 풀이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빈칸 넣기가 어렵게도 안 나왔어요. 우리가 많이 준비하던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크포인트에 2번, 3번만 뭉쳐서 보더라도 법규 문제 풀이하는데 그렇게 시간 소요가 많이 되진 않겠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쳤던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시험 풀이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법규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데 공채 기준입니다. 공채 기준의 10분대. 거의 10분, 15분 선? 요 선 안에서 다 풀었다 그러고요. 경채 경우에는 40문제 기준인데 거의 15분에서 20분 선. 이 정도면 정말 빨리 풀이한 겁니다. 문제가 진짜 다다다다다 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냥 1번, 2번, 2번 이렇게 곤란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험 문제가 이러한 이 문제 비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난이도가 중하로 구성되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경향성 외에도 한 가지 주된 특징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주된 특징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 시행규칙이 정말 상세한 기준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이 거의 90%가 출제가 됐습니다. 90%라고 하는 것들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공채 기준으로 6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5문항이 시행규칙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7문항이 시행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은요. 보통 재시생분들의 경우에도요. 작년 수험생들 중에서도 선생님 저 그림 암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막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다 숫자 정리이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 다 해드리는데 그게 좀 너무 암기하기 힘들다 보니까 선생님 저 골라 외울래요. 저 이것만 외우고 다른 거 나오면 틀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제까지는 그러한 파트들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봤자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편식을 했다면 시험장에서 답을 골라내긴 그리고 고득점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문제를 보고 나서 외울 걸 아마 그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킬러 문항도 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출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시험을 대비할 때는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조금 더 암기량을 늘려가서 준비해 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교재를 리뉴얼하면서 이 시행규칙 파트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하도록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성으로 준비해 보셔야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향성을 띄었을 때 우리 25년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24년도 시험 문제가 조금은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얼핏 잘못 생각합니다. 시험 쉬웠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험도 요 정도까지만 준비해 볼까? 라고 하는 착각을 하실까봐 미리 선을 꺼놓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 소방공무원 시험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를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기준 암기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기준 암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빠르게 문제풀이 했던 시간들 들려드렸죠. 10분 컷, 15분 컷, 무조건 빨리 풀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조금 더 빠른 문제풀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줄이시면 개론 혹은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다른 행정법이라든지 응급처치학에서 시간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암기법을 뱉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소나이스 커리에서는요, 제가 별도의 복습 커리로 인풋 아웃풋 커리를 준비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은 책상 앞에 앉아서 질문 제가 던질 겁니다. 질문, 이거 암기법 뭐였죠? 라고 했을 때 2초에서 3초 사이에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짜 주입식 교육처럼 열심히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커리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러한 출제 경향들 때문에 조금 더 인풋 아웃풋 커리에 힘을 조금 더 실어보도록 할 겁니다. 시간을 줄인다는 게 다른 과목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들 중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제 경향을 띄었을 때 우리 작년에 소나이스 커리를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얼마나 잘 성과를 거듭하고 왔는지 학생들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 평가들 중에서요, 주된 내용들 4가지를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긴 내용들도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문장들의 색깔을 칠해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요, 깔끔한 도식화 정리입니다. 제가 정말 자부하는 내용들 중 한 가지인데요. 법규 내용을 처음 접할 때는 줄글로 읽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 소방학을 접했을 때 법규를 읽는데 와, 진짜 이렇게 줄글이 왜 이렇게 많지? 그리고 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인지하기가,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저도 그렇게 느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제가 도식화 정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밑에 적혀 있죠. 제가 처음에 법규가 정말 어려웠대요. 이 친구는 법규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매일 하나만이라도 외우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막바지에는 주제만 보고 도식화를 그리는 제가 됐더라고요. 도식화가 이해하는데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도식화 정리해서 이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요, 나중에 줄글 내용이 도식화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식화 정리할 때 나중에 소나이스 커리에서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밑에는 재시생이었습니다. 재시생이었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쌤 강의를 듣고 소방학개론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시생 같은 경우에 분명 저 소방학개론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학생들별로 소방학개론을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분명 두 번째 제시인 친구들도 있고요, 세 번째 제시인 친구들도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진짜 더 많이 했다라고 해서 소방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또 아니더라고요. 실제 이게 소방학개론들은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야, 이건 이런 거야, 야, 실제 예신 이래 라고 하는 실제 사례들도 많이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소방학에 대한 학문을 조금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야를 조금씩 넓혀갈 거예요. 요 시야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모든 것들이 소방학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예시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본 강의에서 한번 나중에 스스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로는요, 멘탈 관리와 그리고 강의력으로 잡아 넣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력보다도 더 주되게 생각하는 게 멘탈 관리거든요.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험을 1년 동안 하나의 시험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담감이 어느 정도로 오냐면 이번 시험이 혹시나 잘못되면 그 다음 시험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차라리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있다라고, 2번까지만이라도 있었어도 학생들의 부담감이 조금은 덜했을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문득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칸에 넣어놓은 친구는요,
답변을 달아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친구는 2번 장문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한 번은 제시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2번째는 공부 모의고사를 치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이제 90점, 100점이 잘 나오지 않는다. 고득점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글을 달아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뭐 조금 더 응원하는 글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봅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났더니 올해 시험에 고득점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굉장히 고득점하고 나니까 글로 인강생이지만 수강생 한 명 한 명 정성스러운 답변 달아주는 거 보고 존경스러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만큼 그래도 많은 피드백을 느꼈다라고 평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탈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발만 다가와 주시면 제가 2발, 3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와 더불어서 강의력이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평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나이스 커리는요, 강의 구성 그리고 판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멘탈 관리까지 탄탄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합격까지 가는데 리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녹여내어서 올해 2025년도 소나이스 리더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이스 리더 커리큘럼의 첫 번째 부분은요, 제가 정규 강좌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3가지로 구성해 넣었어요. 첫 번째 특징이 개념 정리하는 5월부터 8월까지 구간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입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요, 심화 강의까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강의는 2달 단위로 쪼개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개념 정리가 다 되고 나면요, 그 뒤에 문풀 강좌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소방청에서 출제되었던 출제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9월, 10월에는 기출이론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11월, 12월 달에는요, 단원별 문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작년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요, 작년에는 저 단원별 문풀 안에 요약 커리도 함께 넣었었는데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저는 요약만 듣고 싶어요, 혹은 문풀만 주되게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강좌를 2가지를 좀 쪼갰습니다. 그래서 문풀의 양은 증대시킬 거고요. 그리고 문풀만 독립적으로 정규 커리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과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단원별로 공부를 다 하고 나면요, 2025년도 1월부터는 실제 시험을 위한 실전 대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전 대비에 들어가게 되면요, 실전형 동영 모의고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실제 우리가 응시하는 분야에 맞춰서 25문항이면 25문항, 그리고 경체 같은 경우에는 뭐 40문항이면 40문항 준비해서 강의를 구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다 진행되고 나면요, 진짜 시험치기 뭐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험치기 한 달 전에는 필합, 필기 합격 줄임말입니다. 필합 봉투 모의고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요 봉투 모의고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실전 동영 모의고사 할 때는 단순히 문제풀이만 했다면 봉투 모의고사에서는 시간 계산, 그리고 OMR 체크카드,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성적 분포도 비교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정규 커리는 크게 개념 정리가 끝나고 나면 문풀, 그리고 그 문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전형 문제까지 준비할 수 있게끔 탄탄하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작년 커리큘럼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리더라고 하는 단어를 잡아 넣은 이유는요, 실제 밑에 있는 복습 커리 때문입니다. 제가 복습 커리를 만들어 넣은 이유는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제가 뭐 실강을 예를 들자면 뭐 8시간 강의를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오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집에 가서 진짜 기본서만 읽고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습하는 것들도 조금은 도와줘야 되겠구나. 진짜 학습해야 되는 방향성,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혹은 내가 일주일 동안 긴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면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강의들을요, 제가 처음부터 복습 강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이 쌓이고 나서 7, 8월부터는요 기본 심화와 병행해서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기출 이론과 병행해서 빈칸 노트 OX,
그 다음에 단원별 문풀과 병행해서 핵심 개념 요약 정리. 그 다음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와 같이 거듭해서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요 복습 쿼리의 주된 목적은요, 짧고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복습하자라는 겁니다. 긴 강의의 양을 진짜 짧게 예를 들면은 기본 심화 강의가 거의 96강, 100강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강의의 양을 20강 내외로 줄이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정하고 있는 건 과목별로 16강의로 좀 줄여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강좌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짧게 복습할 수 있게끔 복습 쿼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면 나 복습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망설여진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계획표 안에 저런 복습 쿼리를 넣어주신다면요, 일주일간의 계획을 너무 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강의들 듣고 복습하고 또다시 뱉어보고 이런 연습을 주되게 하는 것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거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내용들은요, 복습하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1회독 했죠? 인풋 아웃풋 강의를 듣고 나면 1회독이 아니라 2회독이 됩니다. 지금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2회독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출이론 진행하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빈칸노트 OX를 진행하게 되면요, 3회독, 4회독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5회독, 6회독, 그 다음에 7회독, 8회독. 싫어도 기본적으로 강의에서 8회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흐지부지해질라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망설여지신다면 그대로 강의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복습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복습 강좌 구성해 놓은 거고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선택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상세 내용들로 들어가서 필수적으로 좀 들었으면 하는 하나의 강좌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조금 있다가 뒤에서 상세 커리큘럼 소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복습 쿼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을 진짜 합격까지 밀어 넣을 거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담아놓고 있다는 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 쿼리와 복습 쿼리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중간 특강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적중률 만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산, 그림 그래프 특강, 그리고 포인트, 숫자 특강, 그리고 꼭 들어야 되는 개정법령 특강, 이거는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소방법은요, 공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1년 안에 굉장히 많은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법령 특강 꼭 들어보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119 파이널 특강,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나올 수 있는 문항 찝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필요한 특강들을 한 번쯤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은요, 여러분들이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로만 구성하기보다는 의무적인 강의들도 있긴 있고요. 일부 여러분들이 약점이라고 판단되는 강의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특강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만들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거의 강의 보니까 실제 이렇게 똑같이 24년도 시작할 때 했었는데 실제 진행한 강좌의 개수를 세보니까 거의 15개 강의가 될 정도로 강좌 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문제가 부족해요. 선생님 저 요거 재난 파트가 약해요. 선생님 저 보기형 문제 볼 때마다 너무 헷갈려 죽겠어요. 별표가 어려워요. 별치기 어려워요. 이런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그 내용들 탄탄하게 정리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초시 제시할 것 없이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요청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강좌들을 제가 최대한 제 선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씩 이 강좌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입문 기본 강좌입니다. 정규 쿼리로만 진행될 거예요. 5월, 6월은 어떻게 보면 조금 워밍업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놀면 큰일 나. 이런 단계라기보다는요. 소방학은 이런 거야. 소방에서 이제부터 이런 거 배울 거야. 여러분들 이런 것도 소방이랑 연결돼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소방의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큰 예시 그리고 큰 틀을 잡는데 힘을 조금 더 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 기본이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요. 아마 입문 강좌는 2주에서 3주차 정도까지만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뒤로부터는 기본 강좌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시생은 무조건 수강해 주셔야 되고요. 재시생의 경우에는요, 제가 점수대를 조금 나눠놨습니다. 80점 혹은 84점 이하로 점수대를 맞았다면 입문 강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대를 보고 강좌를 조금은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문 강좌는 PDF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이제 기본 강좌는 제가 또 소나이스 기본서를 굉장히 매해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업데이트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 기본 강좌로 5월, 6월에 좀 기본 틀을 잡아 놓으셨다면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갈 거예요. 7, 8월 달에 들어가 보면 기본 심화 강좌가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요, 초시 제시할 것 없이 다 수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문풀 강좌의 기본이 되는 모든 이론이 들어가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좌를 통해서 정말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면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될 수 있는 심화 이론까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심화를 통해서요, 강의 수는 좀 많긴 하지만 정말 천천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소방학개론은 암기가 아닌 이해 위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림, 다양한 예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정리해드리는 것까지 함께 진행할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수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선생님 저 재시생인데요. 저 소나이스 컬이 작년에 기본 심화 들었습니다. 또 들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또 수강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24년도 시험 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25년도 강의를 매해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으셔도 한 번쯤은 더 리뉴얼한다, 리프레시한다, 지식들 한 번 더 꺼내본다 라는 생각으로 한 번쯤은 꼭 완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완강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완강된 비율을 보면 완강이 많이 안 될 정도로 듣다가 포기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수강해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주시면 분명 뒤에 가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규 커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뭘 복습하고 와야 되냐? 열심히 기본 강좌, 심화 강좌를 수강해 주셨다면 집에 가셔서 인풋, 아웃풋, 복습 커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복습 커리는요, 지금 제가 주에 뭐 2시간 정도 잡혀 있긴 한데 실제 주에 2시간이라기보단 제가 뭐 2주 지나고 나면 4시간짜리 커리 올리고 나면 부분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풋, 아웃풋은요, 이 제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심화 강좌를 통해서 인풋을 해봤다면 야, 너 아웃풋 해봐. 사지선다 문제 풀이하는 것만이 아웃풋은 아니야. 암기법을 뱉어보고 정리를 하는 걸로 뱉어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는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질문하고 저 혼자 대답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화면 밖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뱉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을 자꾸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문제를 볼 때 선지를 보고 내용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문제의 토픽만 보고도 내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소나이스 커리를 들었던 한 명의 수강생의 평들 중 한 가지가 문제를 보고 도식화를 그리고 있었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강좌 수강하시면서 연습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커리는요, 제가 교재로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 교재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게끔, 정리하기 좋게끔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새 태블릿 공부 많이 하죠. 태블릿으로도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 쉬는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육아 병행하시는 분들, 집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집중하기 어려우실 때 크게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 인풋 아웃풋 강의를 좀 포인트를 잡았던 이유가 저도 제 스스로 암기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제 목소리를 제가 녹음해서 듣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주입식 교육의 효과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주입식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제가 자꾸 질문하고 대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이 떠오를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 심화와 인풋 아웃풋 강의로 여러분들 스스로 내용들을 인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요, 9월, 10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출이론이에요. 소방청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강좌에서는요, 소방청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어떤 계열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선지 분석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재시생분들이 많이 질문해요. 보통 초시생들은 무조건 수강하십니다. 내용들이 어차피 기출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봤기 때문에. 근데 재시생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 기출문제 거의 외웠는데요. 문제 보면 답 다 떠오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떠오르더라도요. 점수대가 아직 70점대 이하로 나왔다면 기출문제를 외운 거지 아직 이해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문제풀이 강좌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면 어떡할 거야? 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기출문제 답만 고르는 게 아니라 정리와 그리고 변경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예시로 들어드리기 때문에 꼭 한번 점수대가 아직 이쪽에 머물러 있는 재시생이라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할 바에 듣는 게 낫습니다. 들어서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는 문제를 풀 때마다 보는 시야가 바뀌게 될 겁니다. 아, 이거 기출문제에서 이거 조금 바꿨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요. 이거와 더불어서 복습거리는 빈칸 OX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거리를 잡았냐면요. 제가 원래 원했던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출문제, 사지선다 문제를 접했을 때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길 바랬습니다. 끊어 읽어가면서요. 사지선다 문제를 접했을 때 끊어 읽어가면서 선지 분석을 하고 왔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실제 문제를 풀이하고 나서 그냥 OX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사지선다의 답은 3번, 이거 답 3번이구나, 이거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갈 게 아니라 선지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왜 옳은 선지고, 이건 왜 틀린 선지고, 이게 이렇게 바뀌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빈칸 OX 커리로 한번 따로 복습 커리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빈칸 노트까지는 제가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강의는 대부분 OX로 진행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사지선다에서 상대적으로 답을 찾아내다가 선지 하나가 주어지고 OX를 구분하는 문제를 접하게 된다면 조금 쉬운 계열에서 어려운 계열까지 함께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X 커리는요, 교재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기출문제에서 분석했다면 기출문제 선지를 OX로 한번 풀이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출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라는 거 한번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과 OX 빈칸 노트도 함께 정규와 복습 거리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 이론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면요. 이제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예상 문제입니다. 출제 예상 문제들로 구성된 단원별 문풀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단원별 문풀은요. 학생들이 많이 푸는 계열들 중 한 가지입니다. 꼭 참여해 줘야 되는데 요 단원별 문풀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기출문제 나왔던 걸 보는 게 아니라 야,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요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번에 이건 안 나왔는데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상 문제들로 잡아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은요.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확인하는 거지 기출문제의 변형이 아닙니다.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개념들부터 아직까지 법령이 개정되어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건드려 보게 될 거예요. 작년에는 여기에 요약 커리가 가미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복습 커리로 뺐습니다. 그래서 요약만 듣고 싶은 친구들은요. 요 커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요약과 함께 문풀을 병행하고 싶다면 함께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약만큼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놓치지 않았으면 다른 거는 선택적으로 수강하시더라도요. 여기에 킬러 도식화만큼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의평에 나왔을 만큼 제가 도식화 정리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 교재에다가 수록해 놓는데 그 내용을 한번 수강해 주신다면 나중에 시험 문제 보죠. 도식화 내용이 축축축 떠오를 겁니다.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약 정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12월입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는 모국 커리에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회독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국 커리 넘어가면서 개인적으로 회독을 돌리긴 하겠지만 강좌들 중에는 회독 강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회독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단권화했던 기본서에다가 틀린 문제 적어놓고 그리고 요런 거 잘 틀린 보기로 나왔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교재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인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통해서 핵심 개념들 한 번 더 탁탁탁 떠올리고 시험장에 가기 위한
암기형 두뇌를 극대화시킨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지막 회독이 마무리되었다면요. 이제 2025년도 1월부터는 본격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회독에 관련된 강좌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모고컬입니다. 열심히 문제풀이 하셔야 돼요. 이쯤 되면 거의 문제의 늪입니다. 매일매일 문제, 매주 문제를 풀이하고 회독하고 문제 정리를 해나가게 될 텐데 그중에 우리 소나이스 커리에서는요. 모의고사,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 빨간불, 파란불 모의고사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소나이스 커리에서는요. 빨간불, 파란불이 의미하는 것들은요. 난이도입니다. 온도가 낮은 빨간 색깔 불을 띠고 있는 것들을요. 난이도가 낮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온도가 높은 청색이나 백색 계열들을 띠고 있는 것들을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불의 난이도로 구성된 모의고사 하나와 그리고 파란불의 난이도로 구성된 모의고사 하나까지 준비함으로써 시험장에 갔을 때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철저하게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빨간불, 파란불 모의고사는요. 쉬운 문제들도 있긴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탄탄하게 다 준비하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동영 모의고사 준비하고 나면 실강생들 기준으로 OMR 카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틀린 문항들이 도출이 돼요. 그럼 그 문항들을 토대로 제가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을 그대로 똑같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문장으로 변형해서 출제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실전 동영 모의고사 제대로 오답 정리하고 오셨다면 당연히 하프 모의고사에서는 제대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때쯤 되면 조금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할 수 있을까 붙을 수 있을까 의문점을 많이 갖는데 올해 제가 목표로 갖는 것들은 동영 모의고사 진행하고 나면 비슷한 계열의 문제 풀면서 좀 자신감 찾기입니다. 실전 동영 모의고사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파란불 진짜 미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너무 어려웠던 문항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짜 100점을 향한 고득점 학생들도 조금 더 많이 준비해줘야 되기 때문에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를 함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프 모의고사는요. 말 그대로 절반짜리입니다. 모의고사가 25문항, 40문항 이렇게 된다면 실제 하프 모의고사는요. 12문항에서 15문항 정도로 배치가 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한 15문항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문제를 구성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별도 교재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PDF 자료로 한번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프 모의고사와 실전 동영 모의고사가 마무리되고 나면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필합 봉투 모의고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시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긴 있는데요. 필기 합격을 위한 마지막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문제지를 꺼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공채라면 행정법 꺼내놓고 정해진 75분 혹은 뭐 경채 같은 경우에는 뭐 65분 정해놓고 전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회차별로 꺼내놓고 정해진 시간 내에 OMR 체크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순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OMR 카드 연습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도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너무 아쉽게도 OMR 카드를 잘못 썼어요. 정말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곳이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철저하게 하고 가셔야 연습해도 실수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연습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봉투 모의고사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봉투 모의고사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점수 분포도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투 모의고사 응시하시면서 내가 지원한 분야에 몇 등 정도 되겠네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원래 정규 커리가 끝나는데 정규 커리뿐만 아니라 제가 특강 중에 그래도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뽑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119 특강입니다. 제가 특강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 중 한 가지예요. 119 파이널 특강입니다.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제가 과목별로 119문항을 선별합니다.
실제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요, 이 119문항 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일주일 전이다 보니까 기억을 한 번 더 되살리고 시험장에 가다 보니까 실수할 확률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답을 조금 더 빠르게 고를 수 있어요. 올해 시험 문제 적중률 분석해 보니까 실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19 특강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초시, 제시, 솔직히 말하면 탑커리 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119 특강만큼은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나온다라고 해서 선별한 강좌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119문항 안에서 그래요, 실수 한두 문제 주고 나머지 다 맞추길 바라는 문항들로 난이도 조절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정규 커리, 복습 커리, 그리고 각종 특강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수강해 줘야 되는 강좌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생님 저 진짜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라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요, 초시, 제시 이 상황에 맞춰서 좀 타야 되는 커리를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시생은요, 지금 전체 얘기했던 강좌를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끝자락에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냐면요, 아마 초시생들은요, 이 커리를 탑승하는 데 있어서 좀 쫓아가기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주도적으로 나아간다라기보다는 쫓아가게 될 거예요. 아,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들어야지. 쫓아가게 될 텐데, 그런 쫓아가면서 배우는 내용들을 최대한 습득하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재시생들과 함께 경쟁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초시로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조금은 욕심을 내보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또 과한 욕심은 금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뒤에 커리로 넘어가면서 선생님 저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남은 커리 다 못 듣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글로 담아서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남아있는 커리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얘기해 줬을 때, 그 상황에 맞췄을 때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는 커리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커리에 탑승하려고 노력은 하되, 전부 다 못 들으겠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커리를 먼저 듣고 다음 커리에 어떻게 듣고 좀 보완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재시생입니다. 근데 재시생을 제가 점수로 판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험 기준에 70점 기준으로 선을 끊는다면, 기존에 70점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초시의 마음으로 제시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 재시생이니까 이거 다 알아가 아니라, 나 이런 거 다 모른다 생각하고 다시 준비할 거야,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시생들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화살표의 방향 보면요, 입문 강좌만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입문 강좌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시라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커리를 탑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를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초시생의 경우엔 아까처럼 쫓아가기 바쁘겠지만, 재시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인강 듣는 속도, 그리고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커리를 다 탑승해서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부담은 조금 더 떨어질 거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시생들 중에서도 이미 고득점한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 이번에 OMR 카드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장 가서 안 하던 이 난독증이 오던지, 실제 그런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시험장에 처음 가보다 보니까 실수한 친구들이 꽤 있어서,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 고득점은 하긴 했지만 합격권에 못 들었다면 커리를 이렇게 탑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입문 커리는 동일하게 배제하게 될 거고요, 기본 심화 커리를 수강하시고요, 기출 이론은 강좌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기본 심화 복습하시면서 스스로 기출문제 한번 회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옛날 기출문제집 가지고 계실 거고요. 올해 시험지 가지고 계신다면 그 내용으로 기출문제 한 번 더 회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출문제 회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단원별 문풀에서만 다시 한번 커리에 탑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시생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셔야 되지만 그만큼의 힘이 나한테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방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나이스 리더 커리큘럼에 탑승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소나이스 리더 커리큘럼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지고 와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듣기 전에 꼭 이런 생각 그리고 이유를 잘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찾아왔으면 좋겠냐면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이루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의 이유를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왜 되어야만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간절함의 이유를 좀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그 간절함이 베이스만 된다면 그 간절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험 생활을 겪으면서 수도 없이 흔들릴 겁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나 진짜 될 수 있을까? 이번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물음표에서 여러분들이 저 간절함으로 느낌표로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올 때마다 굳건하게 더 많이 다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소방공무원이 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1년, 앞으로의 1년,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소방관이 되는 것. 그리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치열하게 준비하는 것들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나이스 커리에 들어오기 전에 이러한 이유와 그리고 간절한 마음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제가 정규 커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까지 함께 리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좌에서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